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 운영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정해왔던 임차인들의 상가 재임대를 금지하는 등 많은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앞두고 시민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상인들은 그동안 문제의 조례를 운영해온 인천시가 책임을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하상가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시작부터 상인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노인네들 노후 대책으로 돈 몇백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받아가지고 간신히 먹고 사는데 그거를 조례 개정한다고 다 바꾼다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현재 인천시는 조례에 따라 지하상가의 양도 양수 및 재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는 감사원과 행안부의 지적에 따라 인천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지역 지하상가는 지난 1972년 민간 투자로 만들어졌고 2001년 기부 체납에 따라 소유 권한이 인천시로 넘어왔습니다. 당시 유지보수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지하상가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 양수 그리고 재임대를 조례로 허락했습니다. 당시에도 임차권의 재임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불법.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인천시는 이를 조례로 인정했습니다. 인천시의 결정에 따라 상인들은 20년 가까이 재임대를 해온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 지하상가 중 재임대 상인의 비율은 약 85%. 2017년 거래된 권리금만 9,300억 원에 이릅니다. 조례가 있었고 인천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까지 살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책임이 누군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있냐라고 언론이 얘기하지만 사실 언론도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도 인천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상충된 부분을 분명히 예산국기원에서 충돌 부분이 있고 조례 제정을 새로 하고 또 개정해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인천시의 책임 있는 근본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들도 인천시의 책임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투자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호는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조례에 이것을 얼마나 잘 녹여서 기존의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청회에 나선 인천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잘못된 조례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범죄에 부합되게 개정돼야 됩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조례가 위반되게 해서 없습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하상가 상인들. 인천시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시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시민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현매 기자가 전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부천시는 우선 올해 안에 5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정보 수집을 위해 시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10곳에 측정망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 지역인 삼정동 레미콘 공장 일대에 살수장치와 청소 차량을 운영하고 학교 통학로에도 안전펜스 형태의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역사 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가동되게 합니다. 또 부천시 곳곳에서 측정되는 자료와 국내외 정보를 통합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의 이 같은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놓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도심 곳곳에 식물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시민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미세먼지가 보다 촘촘한 방식으로 측정돼야 하고 취약계층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들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치와 높이에서 미세먼지 측정소가 확대되고 정보가 제공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행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마을을 북지가는. 근데 그 안에는 저희는 인도가 없어요. 보강동은 다 차로 다니는 길입니다. 그 안에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나오죠. 일산이 도로 주변에 살아요. 녹지가 없단 말이죠. 이런 곳은 특별히 더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인 투자나 또는 투입량들에 대한 배치들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부천시가 중국 시안과 협약을 체결한 만큼 적극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선제적인 기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구 밀도와 교통 혼잡도가 최상위인 부천. 공업단지는 밀집해 있는데 녹지 비율은 낮아 미세먼지 저감이 쉽지 않은 환경적 특성을 이번 사업 추진으로 어떻게 극복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계양 지역 역사 문화 분야의 수건 사업이었던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 도전이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지난해 학술대회를 비롯해 고증을 위한 보건사업도 함께 진행됐었는데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스튜디오에 이정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계양산성 국가사적 도전이 결국 또 좌절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 도전이 두 번째 좌절을 맛봤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계양산성의 사적 지정의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계양산성의 사적 지정에 제동이 걸린 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예, 이번이 두 번째 재도전이었던 건데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부분도 지난번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양산성의 초축 시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된 건데요. 예. 계양산성의 축성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점에서 당장 사적으로 지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회의에서 나온 종합 의견들을 조금 더 보면요. 사적 가치에 관한 유사성과 특이성이 먼저 정리가 돼야 한다. 또 시대적 산성의 의미와 계양산성만의 특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 축조 기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발굴조사 결과 유물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또 계양산성은 6세기 중엽에 축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이후에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구간별로 개보수 흔적이 나타난다는 발언들도 좀 있었고요. 지난 2003년부터 12년 동안 이어진 발굴에서 토기와 기와 철기류 등이 발견된 점을 미뤄볼 때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도 성곽으로 사용됐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7차례에 걸쳐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도 명확한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성곽의 80% 정도가 훼손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와 고증을 거쳐서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계양산성 국가사적 도전의 꿈은 완전히 좌절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계양군은 쉽게 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양군은 계양산성의 이제 사적 지정이 한 번 더 좌절된 것에 대해 다시 내용을 보완하고 준비를 해서 실사를 거쳐 재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양구의 주요 수건 사업인 만큼 욕심을 낼 법은 한데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축성 시기를 놓고 백제의 것이냐 또 신라의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이제 학술 대회가 거듭이 되면서 이 축성 시기를 가지고 도저히 밝혀낼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축성 시기를 가지고만 이렇게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문화재적 가치를 살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넘어갔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제는 특정 시기를 고증하지 않고서는 국가사적 도전을 한다고만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 축조된 시기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재도전을 한다고 해도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재도전의 의지를 밝힌 만큼 어떤 부분이 미비했는지 국가사적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부분이 확충이 돼야 하는지 판단과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양산성 국가사적 도전과 관련한 이제 더 깊은 내용은 이후에 취재를 해서 한 번 더 보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계양산성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일) 오후 2시 49분쯤 김포 하군산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가 한강신도시는 물론 10km 가까이 떨어진 사우동까지 번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삼산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택시기사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삼산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67살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20분쯤 부평구 삼산동 편도 3차로 도로에서 42살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차량에서 사고 장면과 차량 번호 등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계양구가 인천시 군구 가운데 4년 연속으로 재난관리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계양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3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포상금 500만 원과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는 화재 등 재난 유형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감염병 조치 역량, 재난 대응 현장 매뉴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국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인천시내 학교에 청탁금지법을 안내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다가오는 스승의 날에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직원은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과 꽃을 제외하고는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청렴 캠페인인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남동구 세일전자 대표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60살 A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수차례 정전이 있었지만 개선 조치가 없었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씨가 평소 2차 감독 업무를 주로 하는 등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0분쯤 세일저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전국이 맑겠고 기온도 전날보다 높아 초여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니까요.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황금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6월 상순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어린이날과 연휴 마지막 날까지 맑고 깨끗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 강원도 춘천 7도, 전북 남원 4도, 부산 해운대 14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충북 청주 28도, 전남 순천 26도 보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